네, 안녕하십니까. 조용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ROTC 한국사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이제 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특기할 점, 당부 말씀 드리는 간략한 OT 시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칠판에 교재를 띄워놓고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면서 강의를 할 겁니다. 몇 가지 특이사항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한국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일반적인 한국사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한국 통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군에 들어가기 위한 국사 시험은 조금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점의 내용이 다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한국사라고 했을 때 한국사라는 것이 이 역사 중에서도 한국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 사라는 것은 역사할 때 사자예요. 이 사라는 것은 기록입니다.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가 기록을 썼던 건 아니겠죠? 당시에는 기록이 없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한 유적 유물들이 남았었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해요. 선사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을 둘로 나눠놓은 거죠. 기록이 있기 전의 시대는 선사시대, 기록이 있은 이후의 시대는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사시대는 유물을 중요하게 보고 이 역사시대는 기록을 중요하게 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ROTC 한국사, 군에 들어가기 위한 한국사에는 이 선사시대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사시대는 빠집니다. 우리 시험 보면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선사시대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다행인 거예요. 뭐 유물, 유적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외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번거로운 파트이긴 한데 이런 부분 빠진 겁니다. 또 근데 이제 이런 한국사 의 역사를 우리가 5가지 시기로 구분을 해놨어요. 물론 이것을 3시기로 구분한 것도 있고 4시기로 구분한 것도 있고 5가지 시기로 구분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국방부에서 채택한 국사에서 채택한 역사 이론은 5가지 시기로 구분한 그 역사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시기로 구분한 역사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 5가지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그런 특성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 고대가 어느 시대다, 중세가 어느 시대다, 근대, 현대가 어느 시대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 고대는 언제냐? 고조선부터 남북국 시대까지예요.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장악하고 있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고대시대입니다. 중세는 언제냐? 간단해. 고려입니다. 근세는 조선시대입니다. 근대는 언제냐? 조선 후기를 얘기해요. 정확하게 1863년을 얘기합니다. 그럼 1863년을 우리가 잘랐을 때 이때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야. 변화가 있으니까 근세와 근대를 구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 조선의 세도 정치가 끝나고 순종, 헌종, 철종 이 시기가 끝나고 고종이 즉위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고종이 즉위하게 되는 시기. 하지만 고종이 어린 나이로 12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해요. 이런 변화가 있던 시기가 바로 1863년이고 우리가 그때를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언제까지? 1945년까지입니다. 1945년에 어떤 특기할 만한 점이 있었죠? 바로 우리 민족의 해방이 있었죠? 자, 그런 시대가 바로 근대 시기고요. 현대 시대는 194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 공부할 때 이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를 다 공부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고대, 중세, 근세는 빠지고 우리는 근현대만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아주 딱 잘라 역사에서는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 이 시기를 전근대라고 합니다. 전근대. 또 이 전근대 이후, 이 근대 이후 시기를 근현대라고 합니다. 제가 차이점은 본 수업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근대 시기에는 전통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시대.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인 역사가, 전통적인 특성이 강했던 시대. 하지만 이 근현대 들어가면 이런 전통적인 것들이 많이 희석되고 세계 보편화된 시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점만 이 정도 진도가 들어간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요. 이 국방부 역사는 또 특이하게도 이 근현대에서 플러스 몇 개가 더 되는 파트가 있어요. 바로 우리 뭐야? 군 특수사입니다. 군 특수사. 이 군 특수사는
어디서도 배우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근현대 역사는, 일반적인 근현대 역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군특수사는 어디서도 배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꼭 보셔야 돼요. 이 교재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군특수사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뭐야? 우리 역사 분쟁 파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 분쟁, 보통 어떤 나라들과 우리 역사 분쟁이 있죠? 역사 분쟁은 보통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역사 분쟁 많이 있습니다. 어디야? 중국, 일본, 조금 더 넓게 확대해보면 러시아. 이 정도 국가들과 역사 분쟁이 있어요. 왜냐? 사실 역사는 여러 개입니다. 팩트는 하나지만 역사는 그 팩트를 해석한 거야, 기록하고. 그래서 팩트는 하나지만 역사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어떤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왜곡하다 보니까 역사가 충돌이 발생해요. 역사 충돌이 발생하는 것, 이 중국이나 일본이 어떠한 왜곡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는 그러한 역사 분쟁 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린 크게 이 교과서적 근현대사 내용 하나, 군특수사 내용 하나, 또 그다음 역사 분쟁 파트 내용 하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요거 참고를 해주시면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방부 시험은 특이하게도 문제가 공개가 안 됩니다. 문제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가 사실 완벽하다고 볼 수 없어요. 이론은 완벽합니다. 이론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만 공부해라라고 한 것에서 이론을 더 해놨어요. 사실 이론은 오바된 거예요. 이론은 오바됐지만 문제는 오바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적절한 공부가 되려면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출문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복원하고 문제를 예상해서 이 교재에 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은 충분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완벽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제 교재 말고 다른 교재의 문제집, 뭐 봉투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기출문제집 없으니까 봉투 모의고사나 문제만 있는 것들 그런 거를 하나 더 찾아서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 것을 권해드리고요. 우리 수업은 이제 보시다시피 스마트 칠판 이용해서 할 거고 이 교재를 쭉쭉 읽어 나가면서 수업을 할 텐데 제가 단연간 뭐 이제 공부하고 강의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지내다 보니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스마트 칠판 띄워놓고 교재 읽어나가면서 수업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론을 마친 이후에는 문제풀이를 들어갈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제풀이를 시간이 촉박해서 홀수 문제, 짝수 문제 이렇게만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오바를 해서라도 시간을 오버하든지 아니면 제가 문제를 좀 더 빨리 풀어서라든지 노력을 해서 전문제를 다 풀 거예요. 전문제를 다 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스마트 칠판에 띄워놓고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이제 스마트 칠판은 치우고 이제 판서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이제 우리 ROTC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실 걸로 믿고 있는데요.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간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주변에 봐도 ROTC 나온 분들이 학교 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굉장히 ROTC 들어간 게 굉장히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 기회를 잡으시기 위해서 이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시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삼으세요. 다른 과목은 제가 뭐 잘 모르기도 합니다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국사가 점수가 잘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다른 과목에서 빵꾸 날 수 있는 것들까지도 한국사에서 메꾼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저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셔야지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OT는 마무리하고 다음 본 수업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본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